벌써 시간이. 미르님 화내면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 내 이름은 유설아. 나이는 17 고등학생이다. 이 화려하고 방대하게 큰 펜트하우스에 얹혀 사는 객식구다. 내가 왜 객식구라고 하냐면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직 여유 있으니까. 미르님은 신경 쓰지 말고 밥 먹게 앉아. 네. 말 그대로 난 여기서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내 나이 17에서 5년을 제외한 12년의 기억이 없다. 사고로 다 죽어가는 나를 발견해 치료해준 사람은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시는 미르님이다. 미르님은 이 넓은 펜트하우스의 주인이다. 그리고 미르님의 직업은 모르지만 돈이 엄청 많았다. 설아는 숟가락으로 국을 뜨기 전 미르를 힐끔거렸다. 오늘도 흐트러짐이 하나 없는 저 완벽한 자태. 정말 왜 저렇게 잘생겼는지 하늘은 정말 불공평해. 가일 컷이 잘 어울리는 짧은 흑발. 짙은 이목구비가 신이 내린 하나의 작품처럼 완벽했다. 거기에 수려함까지 겸비한 팔색조 같은 중성적인 외모는 눈길이 자꾸 갔다. 슬쩍 감은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황금빛 눈은 태양처럼 빛이 났다. 몸에 달라붙어 있는 저 근육들은 또 어떻고 운동을 따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탄탄하게 점철된 근육들은 제 존재를 드러내며 섹시함을 어필했다. 정말 눈이 호강한다. 오늘도 정말 잘생겼다, 우리 미르님은. 처음엔 눈치 보듯 훔쳐보던 설아는 이제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미르를 노골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집중했다. 밥도 먹지 않고 미르를 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뜨거웠다. 흑우는 설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얼굴에 보이는 감정이 빤히 보여서 미르 앞에서 대놓고 웃을 수 없으니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렸다. 뜨거운 시선을 고스란히 받고 있던 장본인인 미르는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며 들고 있던 수저를 소리나게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언제까지 볼 참이냐. 죄송합니다. 미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허스키한 중저음에 섹시했지만 내뱉은 말투는 시베리아 얼음처럼 차가웠다. 홀린 듯 바라보고 있던 설아는 미르의 차가운 말투에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고는 다급히 얼굴을 밥그릇에 처박듯 숙이며 빠르게 식사했다. 흑운이 지금 상황이 웃겨 죽겠다며 키득거리는 것에 미르의 사나운 눈빛이 흑운에게 갔다. 누구 하나는 죽일 것 같은 미르의 시선에 웃음을 지운 흑운은 귀까지 빨개진 설아를 흘긋 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식사에 집중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무사히 끝나고 설아는 먼저 일어난 미르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미르는 설아의 말을 무시한 채 긴 복도를 걷다 오른쪽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래, 인사를 받아주며 살갑게 다녀와라고 말해줄 분은 아니지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니까. 설아는 제 인사를 무시한 미르가 야속했지만 이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흑운에게 갔다. 흑운과 설아가 탄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출근길이 한창인 복잡한 도로에 들어섰다. 오늘도 여전히 밀리는 시내는 출근하는 차량들로 속도가 더뎠다. 설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늘도 아슬아슬하겠네요. 어쩔 수 없잖아. 출근 시간이기도 하니까. 흑우님, 저 그냥 내일부터 자전거 타고 다닐게요. 안 돼, 벌써 잊었어? 너 일주일 전에 자전거 타다가 트럭에 깔릴 뻔했잖아.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알아? 그건... 네. 알겠어요. 설아는 더는 말을 얹지 않고 입을 닫았다. 시무룩한 내 기분을 알기라도 하듯 흑우님은 신호의 차가 멈추기 무섭게 내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건치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이 정말 근사했다. 툭하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서 애써 정돈한 머리가 금방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이런 스킨십이 싫지 않았다. 거친 손길이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을 알고 있으니까 가족도 뭣도 아닌 나를 마치 가족처럼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흑우님에게 늘 고맙고 감사했다. 미류님은 차가운 분이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날 이유도 없이 데려와 치료해주고 이름을 지어줬으며 또 학교까지 보내주셨다. 치료만 해주고 내보내도 됐을 것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미류님의 보금자리를 선뜻 내어주셨다. 기억도 없는 신분도 불분명한 나를 왜 잘해주냐고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각을 읽을 수 없는 무감한 눈빛이 전부였다. 미류님은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내게 있어 너무도 소중한 존재다. 내게 차갑고 무뚝뚝하게 대해도 그래도 나는 미류님이 좋다. 물론 그 잘생긴 얼굴로 입만 열면 차가운 독서를 쏟아낼 때마다 내 심장이 아팠지만 그 정도는 참을 만했다. 아픈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 출근길 도로가 밀리긴 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흑운의 차가 학교 정문에서 좀 떨어진 주차장에 세웠다. 설아는 가방을 챙겨 흑운에게 인사하며 차에서 내렸다.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 틈으로 가려던 설아를 흑운이 다급히 불러 세웠다. 늦어도 9시야. 내 친구 집으로 데리러 갈게. 뭐? 상호네 집에 온다고? 가만, 내가 상호 집을 알려줬던가? 아니, 알려준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상호 집을 알고 데리러 오겠다는 거지? 아니, 것보다 흑우님이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 흑우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까 다. 설아는 오지 말라고 흑운에게 말하려 했지만 흑운이 먼저 빠르게 차를 출발시켰다. 설아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터벅터벅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검지에 차키를 끼우고 빙글빙글 돌리며 콧노래와 함께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흑우는 신발을 벗고 곧장 어디가로 향했다.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아치형의 갈색으로 칠해진 문 앞이었다. 미류님, 들어오라는 허락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흑우는 잠깐의 시간을 두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치형의 문 너머에는 방 2개를 합해놓은 크기의 서재였다. 통유리를 제외한 벽면엔 수많은 책들로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으며 햇살이 잘 들어오는 위치에 고급스런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그곳에 미류가 앉아 있었다. 설아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아, 오늘 친구네 집에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 루 녀석을 붙여뒀습니다. 그러고 보니 곧 보름이 다가오네요. 준비해두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번 보름은 집에서 보낼 거다.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을 건 없지. 그 놈들과의 거리가 꽤 가까워졌어. 아무래도 놈들이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이 시국에 너와 내가 집을 비우면 어찌 될 것 같으냐. 그 놈들 끈질기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설아를 찾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방법을요? 그래야지. 돌고 돌아서 정말 어렵게 찾았어. 하윤이를 찾으면 설아를 데리고 돌아갈 그날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켜야 한다. 미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던 흑운이 몇 번을 달싹이던 입술을 겨우 열었다. 언제까지 숨기실 참입니까? 뭘? 설아 말입니다. 이제 사실을 얘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이 없어 심적으로 불안해하는 아이입니다. 못해도 본인의 상태 정도는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끔 눈치를 보다 제게 물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요. 이젠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총명한 아이라 이젠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언젠가 말해야겠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말해봐야 또 충격을 받고 내가 방어 기제를 발동해 기억을 차단할 거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설아에게 변화가 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미류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흑우는 말을 더 얹지 못했다. 대신에 답답한 마음에 내뱉은 탄식만이 넓은 서재에 울려 퍼졌다.